최근 뉴욕 일원에서 또 불체자 기습작전으로 한인 포함 총 31명이 체포됐습니다. 올해에도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서가 첫날부터 쇄도하면서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퀸즈 플러싱 시캐슬 1층 홀이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 뉴욕 지역 투표소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한인 2세 국적 이탈 신고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열차 탈선 복구 작업으로 인해 일부 노선이 주말 스케줄로 운행되면서 출퇴근 승객들이 지옥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뉴욕 일원에서 또 한인 불체자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이른 아침 주거지와 직장 등을 급습하는 방법으로 총 31명의 불체자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1에서 3일 IC는 뉴욕 일원에서 모두 31명의 불체자를 적발 체포했습니다. 사흘 동안 실시한 불체자 기습 체포 작전에 불법 체류 이민자 30명과 불법 마약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1명 등이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6명, 도미니카 공화국 5명, 과테말라 4명, 온두라스 4명, 엘살바도르 3명 등이며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각 1명을 포함해 한인도 1명이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 일원에서 체포된 한인 사례는 알려진 것만 4건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퀸즈와 서포 카운티에서 각각 6명, 브롱스 5명, 웨체스터 3명, 브루클린 3명, 라클랜드 1명과 맨해튼 1명 등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29명이며 여성은 2명이었습니다. 또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과 사기, 강도와 절도, 성폭행범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형사처벌 절차를 밟아야 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될 예정입니다. IC는 불체자 단속에 대해 공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되면서 이민사회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0만 명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가 첫날부터 쇄도하고 있습니다. 30만 건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 접수 시작 닷새째인 7일 접수도 마감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H-1B 신청서 사전 접수가 시작된 3일부터 각 서비스 센터들에는 수만 개의 H-1B 신청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H-1B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청서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H-1B 신청자가 30만 명을 훨씬 웃돌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신청서 접수도 7일이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H-1B 프로그램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하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H-1B 프로그램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고 게다가 최저 수준의 실업률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H-1B 신청서는 4년 연속 사전 접수에서 쿼터를 훨씬 넘어서는 신청서가 접수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왔고 지난해 경쟁률은 4대1로 나타났습니다. 4명이 신청하면 3명이 탈락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특히 업계를 겨냥한 H-1B 단속도 심화되고 있어 사전에 취업비자 스폰서를 포기하는 회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 시캐슬 1층 홀이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 뉴욕 지역 투표소로 확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퀸즈 플러싱 소재 시캐슬 그룹 1층 홀을 뉴욕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로 결정하고 4월 25일에서 30일까지 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투표소 2곳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소재 뉴저지 한인회관 2층 강당과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 1층 강당이며
이곳에서는 4월 28일에서 30일 사흘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투표소 접근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투표 관리에 대한 예상 문제점과 대책 논의를 통해 완벽한 투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두 번째 대통령 선거이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첫 대통령 선거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2017년 12월 20일 대통령 임기 만료에 따라 치러지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5월 9일 치러집니다. 2016년 12월 9일 한국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3월 10일 탄핵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30일 마감된 대선 재외국민 신고 신청자 수는 역대 최고인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한인 2세 국적 이탈 신고는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뉴욕 일원의 복수 국적자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일 뉴욕 총영사관은 3월 31일까지 접수된 올해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건수가 총 357건으로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78건에서 28.4% 증가했습니다. 29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05년 이후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감소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빠른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거나 한국 진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적 이탈의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어서였으며 다음은 정체성, 세 번째는 한국 국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수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한국 출입이 자유로우며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공항에서 강제 징집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6개월까지 체류도 가능합니다. 열차 탈선 복구 작업으로 인해 일부 노선이 주말 스케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펜스테이션 열차 사고 후유증으로 출퇴근 승객들은 지옥철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측은 4일 성명을 통해 7일까지 승객들의 출퇴근길 열차 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열차 이용객들은 하루 종일 평상시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더 보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TA는 펜스테이션의 21개 열차 선로 중 8개 선로 운행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뉴저지 트랜짓 열차를 비롯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엠트랙 열차 등이 단축 운행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측은 5일부터 추가로 열차를 긴급 투입했지만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통근객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부 승객들은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뉴욕과 호보큰, 맨해튼 33과 패스역에서 뉴저지 트랜짓과 엠트랙 승차권을 갖고도 패스 트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크로스 아너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를 수상으로 잇는 뉴욕 워터웨이 페리 서비스도 크로스 아너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뉴저지 트렌톤에서 출발한 열차가 맨해튼 34가 펜스테이션으로 진입하던 중 선로를 벗어나면서 5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반값 할인 제도가 시행되면 80만 명의 학생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되고 가정당 $700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시 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반값 할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퀴니즈 학생 7만 2천 명을 포함한 저소득층 80만 명에게 반값 대중교통 요금을 적용하는 페어 페어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5천만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예산 여력이 없다며 대중교통 시설은 뉴욕주 정부 소관이므로 반값 요금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은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메네데즈 시의원은 주정부가 관련 예산을 승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조속한 예산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계 권익 옹호단체인 라이더 얼라이언스는 시의회의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대중교통의 열악한 서비스에도 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저소득층은 비싼 대중교통 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주정부와 시정부의 예산 떠넘기기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반값 대중교통 요금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뉴욕시 5개 보로 전 지역에서 시티바이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티바이크 확대 예산 1,200만 달러도 제안했습니다. 씨름을 뉴저지 포트리 고등학교의 정규 수업으로 개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씨름협회는 다음 달 포트리 고등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19일 뉴저지 포트리 고교에서 한국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씨름 시범 수업이 실시됩니다. 씨름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생 학부모의 적극적인 건의로 성사된 씨름 시범 수업은 씨름의 역사를 비롯 경기 방법 등을 소개하며 삿발을 직접 메고 체험해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특히 이를 통해 씨름을 한국어반 정규 수업으로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씨름협회 회장은 체력 증진은 물론 한국인의 예절 의식을 배울 수 있는 한국 전통 스포츠를 미국 공립학교의 정규 수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시범 수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태권도를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 전역 공립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채택한 곳은 많지만 씨름을 미국의 공립학교 정규 수업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회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씨름을 미국에서 활성화시키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960년대 처음 미국에 소개된 태권도는 2001년 공립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는 탄탄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고등학교 중에 버겐카운티 아카데미의 SAT 성적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400점이나 높았습니다. 뉴저지 주교육국이 5일 발표한 연례 고교 평가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 실시된 SAT 시험에서 버겐카운티 아카데미가 버겐카운티 49개 고교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전체 평균 점수 1075점보다 400점가량 높은 147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티터버러 버겐카운티 테크니컬 고교가 1330점, 테너플라이 고교가 1307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노던밸리 리저널 데마레스트 1276점, 리치우드 고교 1262점, 노던 하일랜즈 리저널 고교 1243점, 크레스킬 고교가 1220점이었으며 포트리 고교는 1189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레오니아 고교의 SAT 성적 평균은 1174점이었으며 퍼라무스 고교 1132점, 리츠필드 메모리얼 고교 1094점, 팰리세이스 팍 고교 1078점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고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는 몬마우스 카운티 하이텍 고교로 1506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SAT 주관사인 컬리지 보드가 작년부터 SAT 시험의 필수였던 에세이를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만점도 2400점에서 1600점으로 낮추면서 전년 학기 성적 비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34지구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로버트 한 후보가 본선 진출을 확정하며 한인 하원 의원 탄생을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LA 선거관리국은 어제 LA시 34지구의 19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투표율 28%를 기록한 지미 고메즈 후보에 이어 로버트 안 후보가 투표율 19%로 2위를 기록해 두 후보가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로버트 안 후보와 지미 고메즈 후보는 오는 6월 6일 열리는 본선에서 연방 하원직을 걸고 맞붙게 됐습니다. 로버트 안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본선에서도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거는 내셔널 일렉션이라서 모든 미국 전체에서 이 레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미국 사람들한테 다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요. 이제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힘이 있다. 이번에 우리 찬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한인들이 충분히 그 결과를 움직일 수가 있는 선거예요. 한편 로버탄 후보는 이번 투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선거 전략을 구상한 후 본격적인 본선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여성과 남성의 소득이 연간 $7,000 이상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남녀 정규직 근로자의 남녀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은 연간 평균 $43,335, 남성은 평균 $505,562로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7,227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문직과 연구직, 보건직이 남녀 소득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축과 교육 분야의 직업이 비교적 남녀 임금 차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백인 남성이 $1를 벌었을 때 아시아 여성은 72센트, 흑인 여성은 63센트, 라티노 여성은 43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 티티카카호, 남미의 청정 지역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티티카카호까지 중금속 오염이 심각합니다. 남미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자리 잡은 티티카카 호수. 운송로로 이용 가능한 호수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3,800m에 위치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구름 위에 바다 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데다 잉카 제국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호수의 풍경이 어둡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호숫가 곳곳은 폐비닐과 폐타이어 등 각종 생활 쓰레기로 뒤덮여버렸습니다. 도시를 거쳐 호수로 들어오는 강물은 시커멓게 변한 지 오래고 구정물처럼 변한 호수물에선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Toda la basura, todo el agua hervida, todo lo sucio que está en la ciudad lleva al lago Titicaca. Llega al lago Titicaca. 쓰레기와 수초로 뒤덮인 호수 곳곳에선 죽은 새들이 발견됩니다. Y los aves, todas las especies que hay mueren, o sea, por la contaminación que existe acá. 그런데도 호숫가의 양들은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로 오염된 풀을 뜯어먹고 있고 주민들 역시 복통과 피부병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호수물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Como si ya tuviera 2 días así, pero ya que nosotros no tenemos otra opción, tenemos que comer, nos tenemos que alimentar así de esa forma, ¿no? 실제로 티티카카 호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사람에게 허용된 수준을 넘어선 납이 검출됐고 수은이나 카드뮴, 아연 같은 다른 중금속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유명했던 티티카카호가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는 것,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 때문.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관광객이 몰리면서 생활 하수와 쓰레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Principalmente por minería y por descargas de aguas residuales, y principalmente en las desembocaduras de los ríos que. 티티카카호 오염이 국제 문제로 떠오르자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은 오염물질 처리 시설 10곳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언제 완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NYPD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19세 소년을 벤 차량으로 끌고 가 집 보안 코드를 알아낸 뒤 소년의 집에 침입해 $54,000 상당의 현금과 보석,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강도단은 또 3월 25일 길 가던 30대 남성을 납치해 벤차로 끌고 간 뒤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4명에서 6명의 남성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잘 알려진 맨해튼의 유명 이민 변호사가 예술인 비자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 비자 신청자 150여 명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은 찰스 제이슨 로 변호사를 비자 사기와 개인정보 도용, 우편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해 정식 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로 변호사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 한인 의뢰인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정부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슈어런스 와이어리스와 세이프 링크 와이어리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스마트폰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135% 이하인 가정당 한 대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무료로 제공하며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뉴욕시 옐로캡 메달리언 가격이 20만 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메달리언 경매에서는 24만 1,000달러에 매각됐습니다. 1930년 처음 도입된 옐로캡 메달리언은 그동안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1913년에는 130만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우버와 리프트 등 업계에 밀리면서 추락했습니다. 2016년 메달리언 평균 가격은 56만 달러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리겠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